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포토샵과 일러스트에서 패스를 가져오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자동으로 마스크로 인식이 되는데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하고요. 오토 트레이스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또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마스크에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에서 애프터 이펙트를 어떻게 또 패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져온 패스를 어떻게 마스크로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포토샵 프로그램에 구동을 좀 시켜놨는데요. 파일에서 오픈을 해서 제가 올려드린 그 pass1.jpg 파일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pass1.jpg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습하는 차원에서 이미 다 패스를 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요량이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명령줄 있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디플케이트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워크패스라고 나와 있죠. 레이어 옆에 보시면 채널 그 다음에 패스 부분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보이지 않으시면은 윈도우에서 패스를 이렇게 누르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워크패스에서 제가 이미 작업을 해놓은 여러분 그 패스 라인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우시고 휴지통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펜 툴을 이용하셔서 펜 툴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상단에 펜 툴을 누르시면 상단에 도형으로 그릴 건지 패스화 시킬 건지를 물어보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패스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따보셔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포토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따시고요. 만약에 포토샵을 아직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드린 워크패스를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따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분들은 이걸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다시 이제 원래 pass1.jpg 파일로 돌아오셔서 워크패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워크패스를 선택을 하셨으면 에딧 명령을 누르신 다음에 카피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피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패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복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제가 여기서 새로운 창을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기존에 나와 있던 거니까요. 컨트롤 N을 누르셔서 여기서 외부 프로그램에서 패스 가져오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제가 드린 여러분 그 pass1.jpg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조금 전에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워크패스를 선택을 하시고 워크패스 선택하시고 에딧에 가셔서 카피 부분을 누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피 부분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으로 오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그냥 바로 에딧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트에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패스가 그려져 패스가 자동으로 마스크로 전환이 돼서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패스 1.jpg의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M을 두 번 누르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위치 값을 적당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충분히 모양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서 저는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구현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마스크가 이렇게 구현이 되고 바탕은 없어지고 이렇게 그 모양 그 하늘 위에 있는 이런 그 가로등 모양만 이렇게 화면상에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포토샵에서 패스를 선택해서 복사한 뒤에 애프터 이펙트에 붙여넣는 도중에 포토샵을 종료를 하면 붙여넣기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애프터 이펙트를 완벽히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포토샵을 종료해 주셔야 그런 그 에러의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작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pass1.jpg에 있는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누르신 다음에 다시 여러분
뭐 에딧에서 페이스를 누르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패스 1.jpg 파일의 레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를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V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눌러서 페인트 값이 나왔는데 이건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명령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가서 카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오셔서 클릭을 하고 컨트롤 V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패스가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알아두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포토샵에서 애프터 이펙트로 여러분들이 그 패스로 만든 것을 마스크로 어떻게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또 애프터 이펙트로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트의 펜툴이나 도형 툴 같은 벡터 드로잉을 사용해서 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만든 패스도 당연히 애프터 이펙트의 마스크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복잡한 모양의 패스를 그려야 한다면 일러스트에서 만들어서 불러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구동하신 다음에 오픈을 하셔서 제가 패스 2.jp AI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모양을 제가 가로등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보단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들어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X 버튼 눌러서 취소를 할 거고요. 새로운 창 하나 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뭐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같이 저희 화면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 도형 도구 툴에서 원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원을 그려주시고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타원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을 꽃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펜 툴을 누르시면 아마 이 펜 툴이 그 애프터 이펙트의 마스크를 그리는 펜 툴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만 앵커 포인트가 버텍스라는 말로 좀 바뀌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같다. 그래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이라는 걸 누르셔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그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그래서 나뭇잎처럼 이렇게 꽃잎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시고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360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도구 툴에 있는 로테이트 툴을 원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중심점이 보이실 텐데 이 중심점을 이 하단으로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거기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30도 정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눌렀다 껐다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카피 명령 누르시고요. 컨트롤 영문키 D, 그러니까 여러분 컨트롤 플러스 영문키 D키를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생성됐던 이 여기에서 30도 돌려서 복제가 된 이 선행 작업을 계속 반복 적용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D를 계속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꽃잎 모양이 다 나왔습니다. 자, 요런 패스를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서 마스크화 시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hift를 누르시고 적당히 줄이면 이렇게 크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상태에서 에딧에서 카피 명령을 누르시고요. 다시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구동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에딧에서 페이스트나 또는 컨트롤 V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스크의 개수가 이렇게 12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구현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 이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이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 버텍스나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게 전체를 이렇게 크기 조절할 수 있는 트랜스폼 툴이 나오고요. 프리 트랜스폼 누르고 나오고 이렇게 컨트롤 키하고 Shift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중심점에서 출발하는 거. 그 다음에 Shift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 방향 또는 어느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커지고 적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로 일러스트라든지 포토샵에서 만든 그런 그 패스를 마스크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복잡한 모양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 그려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모양 형태를 어떤 특정 그림에 맞춰서 따야 되겠다 그러면 뭐 에펙에서 그리는 것도 좋지만 포토샵에서 그리셔서 여러분이 복사를 해서 가져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포토샵과 일러스트에서 패스를 애프터 이펙트로 마스크화 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 부분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지우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오토 트레이스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이미지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 프로젝트 패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제가 오토 트레이스.jpg 파일을 가져오셔서 여기서 그대로 타임라인 패널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pass1.jpg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마스크로 자동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 즉 작업이 됐을 때 여러분 autotrace.jpg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요. 풀다운 메뉴에죠. 풀다운 메뉴 형태에서 레이어를 누르시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autotrac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프리컴포즈 바로 위에 보시면 autotrace라는 명령이 있는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이런 모양 형태가 나오는데요. 지금 저는 일단 어느 정도 값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딱 마스크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레이스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이 커런트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선택한 레이어 현재 프레임만 마스크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워크 에리어라는 것은 컴포지션 세팅에서 정해준 작업 영역의 길이만큼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니까 동영상인 경우에는 영상이 계속 변화가 됨으로써 1프레임마다 키프레임을 가진 움직이는 마스크를 만들 때 이런 그 워크 에리어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는 정정상이고 이 프레임 하나만 할 거니까 그냥 한 프레임만 할 거니까 커런트 프레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 채널 값이 보이시는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여러분 알파, 레드, 그린, 블루, 그 다음에 루미넌스 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선택한 레이의 알파, 레드, 블루, 그린, 루미넌스 중에 선택한 채널의 색상 및 밝기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제 그 이미지 파일이 색상이 없고 그냥 명도 조절만 밝기 조절만 되는 거라서 루미넌스로 만들었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이 많은 이미지다 또는 빨간색이 많은 이미지다 또는 녹색이 많은 이미지다 아니면 또 알파 값을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루미넌스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나오는 것이 뭐 인버터라는 것은 반대값을 만들어진 마스크의 반대 영역을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블러 값인데요. 픽셀 비포 오토 트레이스에서 입력하는 만큼 이제 여기서 그 값만큼 블러 값을 만들어지니까 약간 좀 부드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톨러렌스라는 부분인데요. 입력한 픽셀의 수치값이 적을수록 마스크의 경계면 부분을 정밀하게 추적해서 만드는 부분이 톨러렌스가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에리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입력한 픽셀의 수치값만큼 해당 채널 부분이 마스크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픽셀 수치가 적을수록 선택한 채널에 해당하는 부분의 영상에서 마스크를 모두 만들기 때문에 마스크의 개수는 그만큼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한 50 정도로 만들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이 부분에 이제 마스크가 더 생기고 만약에 0으로 만들면 그죠? 0으로 만들면 또 이렇게 마스크 부분이 또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80 정도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그런 영역에만 마스크가 채색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셋홀드는 입력한 수치만큼 마스크로 선택하는 허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큰 값을 입력할수록 선택한 채널 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한 부분만 마스크로 선택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96을 했는데요. 만약에 막 40%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 영역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60%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140 정도 주셔서 작업을 해서 160 정도 줘서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정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작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다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6이라는 수치값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코너 라운드니스라고 나왔는데 입력한 수치만큼 마스크 경계문을 좀 둥글게 만들어주는데 제가 일부러 0%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만약에 10% 적용하게 되면 약간 좀 더 둥글게 만들어지는 그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0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가 채색이 되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